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이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대전 전 지역이 아파트 때문에 들썩이고, 뭐 세종의 여파도 있고, 대전 특수적인 20년 동안 신규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확연히 좀 적었고요. 가격 변동폭도 뭐 서울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보다는 거의 상승폭이 없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도안 신도시라든지 덕명지구라든지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이제 보시면 이 원도심 대전역에서 서대전 사거리에 쭉 이어지는 상업지 위주의 재개발 혹은 시공사들이 직접 매입해 가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경우가 지금 요즘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땅 가격이 이제 요즘 많이 올라가네요.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얼마 전에 여기 분양했던 여기 코롱이죠. 코롱에서 했던 이쪽 하늘채는 성공적으로 34평 기준으로 5억 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더라고요. 평당 한 1,450만 원. 그래서 보상가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주고 직접 매입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던 여기 1-A 구역, 1구역, 2구역, 2구 그리고 은행지구, 여기 선화동 B지구,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참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듭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불과 한 1년 좀 안 되기 전에도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건물 가격은 안 쳐주고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평당 500, 600에도 매매가 안 되던 데였는데 붐을 타가지고 천변 뷰 해가지고 이 동강 간격도 많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대전에서는 이 천변 뷰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만큼. 그래서 이 코롱이 요번에 분양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계속 코롱 1지구, 2지구 그리고 한신공園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아파트촌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직접 매입해서 하는 데가 있고 조합으로 지정되어 있던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요. 대흥동 2구역, 여기 1구역, 선화 1부터 2구역, A구역, 1구역, A구역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관리처분 직전인 경우가 있어요. 이 관리처분이라는 건 바로 관리처분은 현금 청산자 대상자. 나 이제 입주권 안 받겠다 하고서 나가는 사람들하고 나 입주권 받겠다. 이거를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신청을. 평형만. 그래서 지금 2구역하고 대흥동이 CC라고 해서 대흥동은 이제 관리처분이 거의 다 끝났고 여기 선화 2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중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인들이 그 세입자하고 죄송합니다. 자기 건물에 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출이 있으면은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거나 재개발 지역에는 이렇게 토지하고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건물이 사라지면 기존에 내가 이 부동산 가치로 해서 대출을 받았었을 거 아닙니까? 이 받은 거에 대해서 철거 및 이주를 하게 되면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걸 당연히 상환을 하라고 하겠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재개발이 이연정. 그래서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겠죠. 이거를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주비 대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이 다주택자들은 이게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무상으로 40% 그리고 시공사에서 20% 했나 봐요. 이게 통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무이자고, 이건 무이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불제 이자로 하거든요. 이건 조합장님이 그 조합원 수를 다 따져보니까 7, 80%가 그 2주택자들한테 이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자기가 대출 갖고 있던 거 혹은
세입자도 보증금 내보내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40%, 20%에서 거의 감정가의 60%를 받게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죠. 사업 진행이 계속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출마저도 일단은 만약에 10억짜리라고 하면 10억짜리라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담보빌려에서 한 60% 대출은 나왔었어요. 어떤 건물이든 주택이든 뭐 상가든.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있었다고 하죠. 감정가도 그냥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럼 6억 대출 상환해가지고서 대환 치고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이 대출을 상환을 한 다음에 저걸 받아가는 겁니다. 밀어내기가 대환이 안 된다는 얘기. 일단은 내 돈이 있어야 돼요. 내 돈 6억을 일단은 상환을 하고, 그리고 보증금 있으면은 보증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저 돈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청산 해야 될 대상자도 없는 분은 없는 거예요. 1억이 없어도 없는 거예요. 설사 내일 내가 조합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물건이 물건을 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감정가가 10억 원 넘는 것들, 10억 원 또 간들간들 할 것 같아요. 대출이 많은 것들은 일단 못하고. 그리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상업지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한 4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5년에서. 제가 얘기 듣고. 그 관리 처분 이후에 철거 및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 및 철거겠죠? 이주 철거하고. 요거 하는데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땅을 파는데도 여기는 50층 정도 올라가니까 지하 3층을 팝니다. 요게 2년에서 3년 걸려요. 또한 신도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려가지고 쭉 올리니까 요거 2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요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요게 4년에서 5년 잡으면은 7년 동안 자기 돈이 다 묶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심각한 문제죠. 이게 참 난항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 중에서 큰 물건이죠. 권리가격이 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2억 원이나 3억 원 내에서만 한 7년 동안 묶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고,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당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뒤에 입주되는 거 분양권을 2억 주고 3억 주고도 매매가 돼요. 프리미엄이. 여기 권리가액에. 근데 이거는 7, 8년이 가니까 이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많이 퀘스천이 생길 수도 있겠죠. 기간의 부담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권리가액이 높은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었고,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돈이 장기간 또 묶여 있고, 그러니까 난항이죠. 그리고 작은 물건이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40%, 20%를 받아서 토탈 6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무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배당소득 처리가 됩니다. 배당소득. 이거 후불제 이자 내는 거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도 후불제를 내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무상이자 만약에 10억짜리 기준으로 해서 비례율 뭐 130% 나온다. 뭐 상업지는 뭐 가능은 합니다. 선화 1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그쪽 그 개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니까요. 뭐 13억이 나왔다 하면 뭐 이주비 대책을 60% 받는다고 하면 40% 5억 2천이죠. 나오고 나머지 시공사에서 2억 6천 후불제 이렇게 받는다면 후불제 이자가 한 7년 동안 따져보니까 한 6,3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자로 처리했었을 때 1억 2천인데 요거에 대해서 15.4%가 배당소득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자는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간주보증금이라고 있잖아요. 은행에다 주인이 전세를 받았을 때 은행 금리만큼 받지 않느냐, 요런 논리로 해서 이런 간주 배당 소득세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하나 사더라도 일단은 이자하고 뭐 합치니까 8천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보통 30%를 받거든요. 대략 1억에서 한 1억 5천, 평수 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받으십니다. 대부분 34평이 한다고 해도 5억 분양돼도 조합원들은 한 4억에서 3억 9천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할인 받은 게 이 기회비용으로 날라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또 오래되고. 그리고 관리처분 직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 될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입주권. 이게 이제 발목 잡는 거죠. 공사기간 한 6년에서 7년 동안 이게 주택으로. 그러니까 다른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다른 경제활동. 이런 거 있어요.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제 대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하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서 네가 입주할 때까지는 어딘가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체주택에서는 특별조항 해가지고서 비과세를 해주기는 하는데 입주권을 먼저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입주권을 관리처분 이후에 사신 분들의 하나인 겁니다. 대전 전 지역은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은 있죠. 서울은 있죠. 그거는 2018년도 10월인가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들은 관리처분 이후에도 매매가 되는데 대전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비과세 대상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난항이죠.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주비 대출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주비 대출 세금이라고 써 있죠. 이자에 대한 15.4% 그러니까 14%에다가 지방세 10% 합치니까 15.4%죠. 요거를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신고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중개인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런 거를 문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중개를 잘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마냥 좋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 지인분들도 많이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한 10명 서 있어요. 요즘 뭐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제 주변에도 친구들도 한 4, 5억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좋아하고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친구 있고 돈일 수도 있으니까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있으니까 있거나 지인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중개했으니까 요겁니다. 무상이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배당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이 2주택자들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물건이 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돼도 파시기가 상당히 힘들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